안녕하세요, 양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게시판 화면을 구현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구현했던 게시판 정보에 DB 처리 객체와 업무 규칙을 활용하여 덧글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덧글을 읽고 쓸 공간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빌더의 왼쪽 상단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빈 페이지 템플릿을 선택해서 빈 화면을 만듭니다. 이 화면의 윗부분에는 덧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구현하고 화면의 아랫부분에는 덧글 목록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덧글 보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도구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으로 제목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덧글이라고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도구 상자를 활용해서 사각형의 배경색이나 글자의 크기, 색상을 알맞게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입력 항목의 제목 공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도구에 있는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제목 하단에 그려주고 단축키를 활용해서 객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합니다. 하단에 덧글 목록이 들어가도록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좁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어서 만들어진 사각형의 제목을 탭키로 이동하면서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덧글 번호는 덧글 목록에서 덧글이 작성되는 순서에 따라 붙여질 등록 번호이고 글 번호는 해당 덧글이 게시판에 몇 번 글에 대한 덧글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제목란 옆에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 있는 데이터 입력란을 선택해서 덧글 번호 항목 옆에 입력란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로 항목명과 입력란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날짜 항목은 지난 시간에 구성했던 것과 같이 날짜 입력란 아톰으로 대체하고 본문은 긴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마우스로 길게 드래그해서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입력란의 크기보다 더 많은 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 속성창에서 최대 자릿수를 충분히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 있는 기능 버튼을 선택해서 화면에 그려주고 스타일 속성창에서 기능 선택을 저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의 이름을 덧글 남기기로 입력해주면 덧글을 입력하는 부분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덧글이 저장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텐데요. F5 키를 눌러 자동 설계를 하고 F10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DB 테이블 생성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를 누르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이 자동 분석되어 설계된 DB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설정한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덧글 입력란이 완성되었으니 이번에는 화면 하단에 덧글 목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덧글 목록은 덧글 입력란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구성한 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란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 부분은 데이터를 읽어서 보여주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하단에 나열한 모든 입력란의 데이터 속성을 저장 옵션에서 저장 안함으로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 앞서 생성했던 아톰명과 입력란의 명칭이 겹치기 때문에 직접 해당 부분에 대한 아톰명을 변경해 볼 텐데요. 각각의 아톰명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상단 도구바에서 각 아톰명의 끝에 숫자 2를 붙여서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덧글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덧글은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덧글이 목록의 형식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 MVG 메이커에서는 스크롤 묶기라는 아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만든 화면 하단의 항목과 입력 공간을 마우스로 전부 선택하고 좌측의 스크롤 설정 도구에 있는 스크롤 묶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영역으로 설정되어서 스크롤 묶기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실행할 때 이 영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만들어진 덧글 모델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모델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 이름을 덧글로 입력합니다. 역시 파일 형식은 QPM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만들어 저장했던 이 덧글 모델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게시판과 연결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장했던 게시판 글쓰기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방금 만든 덧글 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화면 하단에 기능 버튼을 하나 그려줄 텐데요. 스타일 속성창에서 기능 선택을 상세폰 보기로 선택하고 버튼의 이름을 덧글 보기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으로 모델 연결창을 열어서 실행 모델명을 방금 저장한 덧글 QPM으로 선택하고 참조 아톰명은 글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게시판에서 댓글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댓글 모델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게시판의 글번호 입력란에 있는 데이터들도 댓글 모델의 글번호 입력란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모델을 열었을 때 댓글 목록을 불러오고 댓글을 작성하고 저장했을 때 아래에 댓글 목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진행 관리자를 중심으로 DB 처리 객체와 업무 규칙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열리면 댓글을 불러올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진행 관리자를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진행 관리자 창이 나타나면서 객체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M 모듈 공용 기능을 마우스로 우클릭합니다. 여기서 M 모듈 공용 기능을 선택해주면 해당 화면 전체에 대한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열었을 때 바로 이벤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발생 시점 선택창에서 폼을 열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처리할 작업 유형 선택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DB 처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좌측에 실행 내용 설정창이 뜨면서 실행 조건 설정하기가 보입니다. 무조건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작업을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객체 설정하기에 수행 객체에 댓글 불러오기라고 입력하고 항목 추가, 다음 작업, 작업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서 진행 관리자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어서 댓글을 저장했을 때 댓글 목록을 새로 불러오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 관리자에서 M 모듈 공용 기능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벤트 발생 시점을 폼을 검색을 완료한 후에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댓글이 저장되고 댓글 입력란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할 작업 유형을 이번에는 업무 규칙으로 지정해주고 앞서 설정한 것과 비슷하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행 문단에는 댓글 새로 고침이라고 입력해줍니다. 이어서 항목 추가, 다음 작업,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진행 관리자에서 생성한 DB 처리 객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진행 관리자 작업창에서 M 모듈 공용 기능 버튼을 클릭하고 폼 열림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 댓글 불러오기 객체를 클릭한 후에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이 DB 처리 객체 작업창이 뜨면서 작업 종류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작업을 할 것이므로 찾아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DB 목록에서 개발용 DB를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처리 대상 설정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개발용 DB 안에 있는 DB 테이블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아까 만든 댓글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찾아올 것인지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작은 메뉴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건문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조건 설정이라는 항목이 나타나면서 아래에 입력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입력란을 클릭해서 커서가 깜빡거리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댓글 테이블에 글번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갖다 아톰명의 글번호를 차례대로 선택해서 조건문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댓글 테이블에서 데이터 입력란에 입력한 글번호와 일치하는 모든 댓글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이어서 DB로부터 댓글 정보를 받아 댓글 목록에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작업창 하단에 있는 변수 연결 탭을 누르면 왼쪽에 댓글 테이블과 필드명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아톰명 및 변수 목록이 있는데요. 어떤 아톰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지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연결해 주게 되는데요. 댓글 화면의 하단에 생성했던 아톰명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앞서 직접 지정해 주었던 아톰명을 여기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창의 상단 메뉴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작업 완료 버튼까지 누르면 DB 처리 객체 작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 관리자에서 지정한 수행 객체, 댓글 새로 고침에 대한 업무 규칙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관리자 작업창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M 모듈 공용 기능 버튼을 클릭하고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 댓글 새로 고침 업무 규칙을 클릭해서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업무 규칙 작성창이 나타나면서 댓글 새로 고침 문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단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기능 버튼으로 댓글을 저장하면 데이터 입력란은 전부 초기화가 되게 되고 댓글 번호 입력란은 새로운 번호로 갱신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덧글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글 번호도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폼이라는 예역어를 사용하면 예전 페이지로부터 글 번호를 다시 받아오고 그 다음으로 DB를 불러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화면과 기능이 구현되었는데요. 이제 화면 디자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빌더 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도우미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미리 만들어둔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프로그램 속성을 선택하고 배경 그림에서 미리 만들어 지정해둔 파일을 선택하면 바탕 화면의 배경 이미지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현한 덧글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 만들었던 글쓰기 화면을 열고 화면 상단의 실행 모드를 눌러서 개발 모드에서 실행 모드로 전환합니다. 먼저 화면 하단의 덧글 보기 버튼에 연결했던 덧글 화면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덧글 화면이 나타나고 실제 데이터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몇 번 글에 대한 덧글인지 글 번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덧글이 몇 번째 글인지도 덧글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하단 스크롤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덧글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시판을 구현하기 위해 전 시간에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창, 검색 조건 아톰을 함께 활용해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